노르웨이 화가 뭉크의 그림 절규는 다리 위에서 소리 지르는 남자의 배경에 깔린 핏빛 노을이 압도적인 강렬함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빨갛지 않은 절규도 있습니다. 뭉크가 같은 소재로 흑백의 석판화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원작의 강렬한 색채는 없지만 석판화에는 그런 강렬함마저 사라져버린 핍진함, 불모의 느낌이 강조됩니다. 뭉크에게 한 가지 표현 방식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둘 다 포기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 일이 음악에도 있을까요?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와 비교할 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곡을 악기나 편성을 다르게 편곡해서 연주하는 경우입니다. 무소르스키의 피아노곡 전람회의 그림은 무소르스키가 친구였던 하르트만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열린 추모전을 보고 받은 인상을 여러 악장의 피아노곡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하르트만은 화가였고 건축 도면도 남겼습니다. 이 곡은 프랑스 작곡가 라벨이 1922년 관현악곡으로 편곡해서 발표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관현악 버전이 오히려 인기가 더 많고 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전람회의 그림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곡 닭다리 위의 오두막집을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두 가지 버전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아노 곡에서는 무소르스키 특유의 무뚝뚝할 만큼 선 굵은 표현이 강조되지만 관현악 곡에서는 훨씬 화려하고 다채로운 음색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들으신 닭다리 위의 오두막집은 피아노의 왼손과 오른손이 대결하는 강렬한 리듬도 대단하지만 이것을 현악기군과 트럼펫의 대결로 풀어낸 라벨의 솜씨도 놀랍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는 일본 기타리스트 야마시타 가즈히토가 기타로 연주한 전람회의 그림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피아노보다 표현의 폭이 더 제한된 악기로 다채로운 색감을 표현한 연주가 놀라웠습니다.
피아노 곡을 관현악으로 편곡하는 건 엄청난 상상력이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바이올린 같은 선율악기를 위한 독주곡이나 이중주곡을 악기를 바꿔서 연주하는 건 상대적으로 덜 어렵습니다. 물론 악기마다 음 높이가 다르니까 조를 바꾸던가 너무 높거나 낮은 음은 옥타브를 살짝 바꿔야 되고 악기 특성에 따라 연주할 수 없는 주법이 나오면 더 단순하게 만들거나 바꿔야 하죠.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 장조는 여러 연주가들이 바이올린 외에 다양한 악기들로 연주해 왔습니다. 예전에 이 채널에서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만 살짝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크게 하거나 줄이지 않고 악기를 바꿔 연주하는 경우는 미술로 따지면 뭉크의 다른 그림인 병든 아이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뭉크는 15살 때 세상을 떠난 누나의 기억을 이 그림에 담았습니다. 역시 채색화와 석판화가 있는데 석판화 경우도 검은 잉크를 쓴 것, 그리고 붉은 잉크를 쓴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색깔이 주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서 이 중에 한 가지만 남겨야 한다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엉뚱한 얘기지만 벨기에 화가인 마그리트도 같은 소재를 그림으로도 그리고 조형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약간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과대망상광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편성으로 연주하지만 특별히 편곡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현악 사중주를 현악 오케스트라로 연주할 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악기는 바뀌지 않죠. 단지 그 숫자가 바뀔 뿐입니다. 하지만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한 성부의 악기 하나인 경우와 악기가 여러 대일 경우는 전혀 다른 악기처럼 들립니다. 음의 두터움이나 풍성함을 뜻하는 이른바 소노리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3번 중에서 5악장 카바티나를 현악 사중주 원곡과 현악 앙상블 연주로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떨 때는 원곡과 편곡 버전에 나온 시간 차이가 꽤 클 때도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작곡가 라모의 건반악기 작품인 닭은 꼭꼭꼭꼭 하는 닭의 울음소리를 표현한 작품으로 라모 생전부터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20세기의 이탈리아 작곡가 레스피기가 관현악 모음곡 새, 날아다니는 새라는 뜻이죠. 이 작품에 편곡해서 넣었습니다. 라모 시대 악기인 하프시코드와 오늘날의 피아노, 그리고 레스피기가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한 라모의 닭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알려진 작품의 편성을 바꿔서 듣는 것은 때로는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이 됩니다. 예전에 듣지 못했던 선율이 새롭게 들려오기도 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작품의 측면들이나 색깔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곡된 작품을 한번 들은 뒤에는 먼저 들었던 원곡도 새롭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편성이나 악기를 바꾼 편곡 작품을 듣는 것은 오늘날의 음악 팬들에게는 몇몇 레퍼토리에 국한되거나 이색적인 체험이 됩니다. 하지만 음향기기, 그러니까 녹음기나 축음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18세기의 귀족들은 아주 재산이 많을 경우 자기 궁전에 오케스트라를 고용해서 들여놓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호사를 부릴 수 있는 귀족의 숫자는 아주 한정돼 있었죠. 그래서 오케스트라 대신에 관악기 한 10대나 8대 정도로 구성된 앙상블, 그때는 하모니 뮤지크라고 불렀는데 이런 앙상블을 고용하거나 그냥 때때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귀족이 아닌 시민 계급의 살롱에서도 이런 목관 앙상블, 하모니 뮤지크 연주가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하모니 뮤지크를 위해서 작곡된 곡들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교향곡이 세간의 화제가 되면 악보를 하모니 뮤지크용으로 편성을 줄여서 편곡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교향곡을 더 가깝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이번에는 목관 앙상블인 하모니 뮤지크로 듣는 모차르트의 교향곡 38번 프라하입니다. 먼저 하모니 뮤지크로, 그 다음에 원곡인 오케스트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편성이 큰 곡을 줄여서 편곡하는 일은 19세기의 또 다른 유행을 맞이했습니다.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유럽의 중산층 가정에 피아노가 널리 보급됐던 것입니다. 새로 발표된 교향곡이나 오페라의 하이라이트를 피아노 독주나 연탄곡, 이른바 포핸즈용으로 편곡한 악보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브람스가 피아노 연탄용으로 편곡한 교향곡 4번의 1악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언제든지 교향곡 같은 큰 편성의 음악을 내 귀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든지를 넘어 어디서든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들을 위해서 편곡한 희귀한 연주들도 스트리밍 서비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간단한 검색 한 번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놀라울 만큼 편리한 세상이지만 그만큼 귀한 것들의 가치에 대해서는 점점 무뎌지게 되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